자, 오늘의 출발은, 오늘의 모든 목적은 사실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 오케이. 자, 상용 로그인데 이 상용 로그라는 녀석이 사실 포인트가 조금 세요. 그래서 이 상용 로그의 첫 출발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 6번을 살짝 남겨놨었죠. 그래서 오늘 6번 일단 먼저 그 상용 로그라는 녀석에서 다루게 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를 살짝 읊고 갑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먼저 포인트를 잡고 가는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야. 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부터 포인트를 항상 잡고 나머지 다른 걸 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잡아야 될 포인트 뭐죠? 어떠한 수에, 내가 모르는 어떠한 수의 정수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정수를 통해서 소수를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과정의 소개가 있었다고. 언제나 순서는 정수부터 그리고 소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자, 이유는 이랬다. 첫 번째, 정수 부분, 곧 정수의 값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나 뭐 했죠? 누구의 정수 부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좀 궁금하시다면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로그 뭐 3의 a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의미 괜찮아? 그치? 이제 로그에 일단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로그 3의 a라는 나의 이러한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의 정수 부분을 나한테 찾으래. 어떻게 찾을 거야? 포인트는 동일해. 정수 부분이라는 건 항상 로그 3의 a에 가우스로 대체 가능했잖아. 기억나십니까? 자, 무슨 말인지 봐봐요. 이런 거였다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숫자 2.5라는 녀석은 2와 3 사이였죠. 그죠? 그러면 여기 2.5의 정수 부분은 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정수 부분이었잖아. 가네? 그 정수 부분은 뭘로 찾아? 결국 이 녀석으로 찾아. 그 녀석의 정보는 뭔데? 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그래서 결국 2.5의 정수 부분은 2입니다라고 대체할 수 있다라는 가우스가 곧 내 수도의 정수 부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었죠. 오케이. 마찬가지라고요. 로그라는 녀석을 가지고 정수 부분입니다, 소수 부분입니다라고 소개하기 위한 표현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정수 부분은 가우스로 대체 가능합니다의 표현과 두 번째 그렇다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전체 나의 수에서 그 녀석의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걸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포인트를 잡자면 이런 걸로 가자고요. 로그 3의 a가 예를 들어 n이래. 그치? 그러면 이때의 값은 로그 3의 a가 n과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가우스 정의 때릴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한 단계만 더 거쳐보면 결국 a라는 녀석은 3의 n제곱과 3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의미 괜찮아? 결국 밑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 그 밑에 진수라는 녀석의 미지수를 가지고 내가 정수 n을 찾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로그 3의 a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진수가 3의 n제곱과 3의 n 플러스 1제곱 사이에 있는 수 중 누구인지를 찾으시면 포인트 끝난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밑이 예를 들어 이제 a라는 녀석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이러한 녀석들은 다 a로 바뀌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나의 각각의 a라는 녀석의 n제곱, n 플러스 1제곱의 사이에 a라는 녀석, 곧 진수를 찾으면 그 값을 통해서 정수 부분이 n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 포인트 끝. 의미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녀석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가볍게 예시로 19번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로그 3의 25라는 녀석이 있어요. 로그 3의 25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어야 된대. 그죠? 그럼 이제 보자마자 뭐 하자고? a는 가우스 로그 3의 25라고 표현하자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로그 3의 25에서 가우스의 값을
뺀 거입니다 라고 표현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정수 부분을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 가우스의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녀석의 가우스의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가는 거 봐봐. 25라는 녀석이 3의 n제곱과 3의 n 플러스 1제곱 사이에 있는 n을 찾자고요. 음이 들어와? 오케이. 그래야 결국 로그 3의 3의 n제곱이 n, 로그 3의 3의 n 플러스 1제곱이 n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럼 이 상황에서 n의 값을 찾으려고 봤더니 얘는 27보다 작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녀석은 9, n의 값은 2가 되고, 여기에 있는 녀석은 27. 당연히 n의 값은 2겠죠. 가능? yes. 3의 거듭제곱, 곧 위치 3인 녀석이 선택되면 3의 거듭제곱의 결국 정수지수의 형태의 범위의 상황에 따라서 n값을 찾아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a의 값은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체크하시라고. 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a의 값이 2, 곧 정수 부분이 2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로그 3의 25의 가우스 값이 1이라는 거 판단했고, 그러면 소수 부분 b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로그 3의 25에서 정수 부분 2라는 나의 정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소수 부분 b라는 녀석과 그리고 a라는 녀석을 저기다 걸어야 되는데요. 자, 한 가지만 더 연산하고 들어갈게요. 로그 3의 25에서 2를 빼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거 연산도 하나로 합칠 수도 있다는 거 알지? 그치? 2라는 녀석은 한번 거쳐가면 로그 3의 25 빼기 위칠 3으로 해서 연산을 걸 거니까 3의 제곱입니다 라고 표현 가능하죠? 소수 부분을 한 로그로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이 밑을 3으로 맞춰서 지수에다가 올려주면 되고, 그러면 결국 로그 3의 마이너스는 진수들의 나눗셈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9분의 25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값이 곧 b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라. 오케이? 예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오호, 이 상황을 통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3의 a제곱 더하기 3의 b제곱이라는 녀석은 a에다가는 2를 집어넣고 b라는 녀석에다가는 로그 3의 9분의 25라는 녀석을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첫 번째, 3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9입니다 라는 단순한 연산 하나 보시고, 두 번째, 자, 성질 나왔네요. 3, 로그 3의 9분의 25. 분명히 복습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죠? 밑과 밑이 같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사라지지. 그지? 이 위치는 뭐였어? 3과 9분의 25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였잖아. 그럼 9분의 25가 아래로 내려오고 3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로그 3의 3이 1이죠. 그래서 의미가 사라졌고 9분의 25라는 값이 나타난다는 거 바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앞을 쳐다보시거나 제가 살짝 포인트를 던져드리면 A의 로그 A의 B는 B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우리 밑변 안에 있던 성질 하나 찾아내시라고요. A 로그 A의 B는 B.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9 더하기 9분의 25가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9분의 81 더하기 25, 106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문제였다. 판단 한번 해보시면서 출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은 20번, 21번 일단 20번 문제를 한번 살짝 풀어보면서 저랑 21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그럼 같이 갑시다. 자, 문제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봐요.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로그 2의 7이 어떤 정수분과 어떤 소수분을 갖냐고 물어본 것 뿐이야. 그지? 그러면 이번엔 정확하게 설명을 통해 다시 한번 의미 부여해봐. 안에 있는 진수 7이라는 녀석을 2의 거듭제곱의 형태에서 지수가 정수인, 연속적인 정수인 사이의 범위로 표현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지? 그러면 7이라는 녀석으로 우리가 이 위에 정수를 붙였을 때 뭐와 뭐 사이니?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는 암산 혹은 단순한 연산을 통해서 4와 8 사이입니다 라는 7의 숫자 찾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n의 값은 얼마야? 라고 얘기했을 때 n의 값은 2라는 게 바로 밝혀진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정수부분이거든?
왜 정수부분인지가 궁금하시면 한 번만 가보시라고요. 내가 찾아야 될 건 이 7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로그 2의 7의 범위지. 그럼 양변에다 로그 2의 7을 붙이는 거죠. 그죠? 7에다가 밑이 로그 2인 녀석을 붙여버리면 얘는 로그 2에 이제 4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로그 2에 8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나의 지금 찾아야 될 로그 2의 7이라는 숫자는 2와 3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수? 그죠? 그러면 결국 이 A라는 지금 나의 로그 2의 7은 사실상 2.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면서 가우스의 정보 곧 정수 부분은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게 만들었잖아. 그죠? 오케이. 우리는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녀석을 표현한 거고요. 그 녀석을 통해서 로그 2를 붙이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곧 그 위에 있던 n이라는 지수가 정수 부분이 되니까 이러한 과정을 다 생각하지 말고 n의 값이 2가 나오면 그게 바로 곧 x입니다 라고 바로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지? 과정의 생략을 통해서 결국 n의 값을 빠르게 구합니다 라는 게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x 값은 찾았어요? 나머진 지울게요. 그렇게 되면 소수 부분 y를 찾으세요 라는 건 너무나 식은 죽 먹기라고. y라는 녀석은 전체 수 로그 2의 7에서 정수 부분 x 곧 2라는 녀석을 빼면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 2라는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로그 밑이 2인 녀석이니까 진수도 2로 거기에 지수만 그 숫자 2를 붙여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거 뺄셈이고 밑이 같아졌으니까 진수들의 나눗셈이 됩니다. 로그 2의 4분의 7이 되죠? y의 값도 구했다고요.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식에다가 각각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포인트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y제곱 분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제곱인데 얘네들은 굳이 구할 필요 없죠. 이걸 만약에 내가 구할 거면 두 가지만 구하시면 되겠네. 2의 x제곱과 2의 y제곱. 왜? 얘네들의 역수입니다라는 표현만 읽어드리라고. 오케이. 예스. 그러면 2의 x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되고요. 2의 y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2의 로그 2의 4분의 7이니까 이제 이건 보자마자 4분의 7이라는 거 밑과 밑임 같으면 사라진다는 거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수? 엉키. 그래서 결국 저 값에 집어넣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4와 4분의 7 역수로 들어가는 4분의 1과 7분의 4 이거 연산하시면 답이라고요. 그 연산하면 7분의 1 나온다니까 확인 한번 하시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이 중에서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파트 21번 요거 사실 예전에 평가원에서 문제 한번 출제했다가 욕 되질나게 먹었던 유형이긴 해요. 문제의 난이도가 꽤나 높습니다. 21번 그래도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빨리 이거 도전 한번 해봐야 돼. 살짝 한번 1분 정도는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어떠한 감각이 필요한지 살짝 느껴보시면서 우리 같이 가볼게요. 한번 풀어보시죠. 21번 문제 집중 한번 해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유일한 하나의 강력한 포인트 바로 뭐다? 가장 가까운이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구했던 건 그대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었어. 근데 얘는 뭐를 물어볼 거냐면 그 중 더 가까운 건 어디인지 물어보는 거야. 이 표현은 앞의 표현과 달라요. 여기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2.4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정수 누구니? 2죠. 반대로 2.7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정수 얼마니? 3이죠. 보여? 나는 지금 사실 가장 가까운 정수라는 게 왼쪽과 오른쪽 중이라는 비교값도 분명히 들어갔고 그 중 기준점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 기준점이 어디라는 거? 절반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거지. 그죠? 이 사이에 예를 들어 2.5라는 녀석을 배치하면 가장 가까운 정수라는 표현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2.5는 2도 가깝고 3도 가깝잖아. 같은 간격 2분의 1씩이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표현을 줄 수 없기에 그 녀석보다 왼쪽에 있는지 그 녀석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인지에 따라서 결국 이쪽에 있는 녀석은 3에 가까운 정수고 이 녀석에 있는 녀석들은 2에 가까운 정수다. 2가 가까운 정수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 첫 출발은 뭐냐면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에 정수 찾아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운데 내 그 반절 찾아야지. 그래서 그거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하시면 끝. 의미 괜찮아? 순서 첫 번째. 자, 가볼게요. 저 로그 4의 28이라는 녀석은 딱 보자마자 오케이. 28이라는 녀석이 진수고 밑이 4니까 4의 몇 제곱과 4의 몇 제곱인지를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잖아. 그죠? 4의 제곱은 16, 4의 세제곱은 64, 16과 64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에다가 로그 위치 4인 녀석을 붙이면 로그 4의 28은 본래 2와 3, 4입니다라고 얘기했던 표현이었다고. 그잖아? 그러면 결국 원래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2야. 근데 가장 가까운 정수였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오케이. 야, 찾았잖아. 2와 3. 두 번째 갑니다. 결국 이 녀석의 기준점은 이제 어디가 되냐면 2.5가 되겠죠. 사이의 값. 가능해? 이 로그 4의 28이라는 녀석이 2.5보다 작은 쪽인지 큰 쪽인지를 찾아줘야 되잖아.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2.5라는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값을 우리가 표현할까를 봤을 때 이 2.5는요. 결국 로그 4의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이 28의 기준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결국 이 2.5를 로그 4의 2.5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잖아. 다시 기분 나빠하지 마. 우리 어디 있었냐면 안 갈게요. 여기 지금 표현 한번 봐봐. 로그 2의 제곱이 2였지. 가능해? 그죠? 밑을 4로 맞추면 4의 제곱이 2였지. 그 말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찾아야 되는 숫자 다시 한번 보면 2와 3이라는 정수 양쪽 2와 3 찾았으니까 2.5라는 사이의 기준점 찾아야 된다고. 근데 그걸 밑이 4인 로그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밑이 4인 로그에 진수도 4에 지수만 2.5로 걸자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나의 로그 4의 진수 부분을 찾습니다. 2.5라는 숫자에 대한 4가 근데 감사하게도 2의 제곱이라서 어머나 땡큐. 2의 제곱에 2.5제곱이잖아. 2의 5제곱이잖아. 32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했다고. 의미 괜찮나? 콜. 예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이 기준점 32보다 28이라는 녀석은요. 어머나 왼쪽이네. 그리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 알아버렸으니 결국 내 녀석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절반값보다 왼쪽 곧 가장 가까운 정수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정수라는 건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의 정수 부분을 찾아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그 녀석들 사이의 가운데 값 곧 0.5가 붙은 2.5라는 녀석이 기준점이 돼서 그거의 왼쪽인지 그거의 오른쪽인지에 따라 2의 부분인지 혹은 3의 부분인지를 찾으시오라는 문제라는 거 판단하셔라. 콜! 그래서 결국 가장 가까운 정수 2라는 녀석이 y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끝내실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까지 정리해드리면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2의 x제곱은 로그 28이었고요. 더하기 로그 2의 y제곱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4라는 녀석은 이거 2 올리고 28 올려서 루트 28 된다는 거 바로 볼 수 있을까? 오케이. 안 보이면 한번 거쳐갑니다. 성질 4가 2의 제곱이라서 2분의 1을 꺼내셔도 되는데 이거 위치 그냥 바꾸자. 28 로그 4의 2 이렇게. 그지?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거 2분의 1 값 돼서 28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죠. 로그의 연산입니다. 루트 28이라고요. 4, 7에 28, 2루트 7까지 내려오겠죠? 2의 제곱은 4니까 4 더하기 2루트 7.
오늘의 궁극적인 첫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상용 로그는요, 사실 이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로그의 거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수1 파트에 꽃의 파트들이 있어.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여기 상용 로그라고 보시면 돼. 이 상용 로그는 3학년 선배들도 4점짜리 문제 나오면 많이 허덕이고 있는 일단 문제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 출제가 변화가 많고 첫 시작의 의도부터 사실 이제 조금 세게 일단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속들이 들어가는데 이 녀석의 첫 출발은 앞에 단원에서도 써있다시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녀석부터 출발을 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목적을 일단 뒤에서 파트에서 보여주는데, 자, 그렇든 저렇든 기본적으로 딱 단어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상용 로그, 무슨 말일까? 라고 치면 로그긴 로그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그였다 이거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그,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로그, 평상시에 사용하는 로그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상용 로그라는 일단 단어를 앞에 단어 상용자를 붙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그일까? 라고 보자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쓰는 숫자는 몇 진법이죠? 진법으로 봤을 때 항상 1, 2, 3, 4, 5, 6, 7, 8, 9까지 하고 다음 10이지. 그치?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10진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 10진법을 표현하는 우리의 표현 방법은 뭐냐면 어떠한 a 곱하기 10의 n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되는 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10의 단위로 각각 끊어서 그 다음 단계 두 자리, 세 자리, 자릿수를 만들자. 이게 10진법인데 여기에서의 a의 약속은 당연히 1과 14입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1의 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들이 제 앞에 펼쳐지겠지. 의미 괜찮니? 오케이. 근데 이 10진법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지금 형태를 봤더니 대박 뭐였어? 지수였잖아. 지수의 밑이 10이었다 이거죠? 의미 괜찮아? 그러면 이 지수를 우리가 로그로 표현할 때 정수 부분을 바로 n을 꺼내기 위해선 밑이 뭐인 녀석을 사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겠니? 라고 얘기해서 선택했던 게 바로 밑이 10인 로그다 이거지. 의미 괜춘? 밑이 10인 지수를 사용해서 그 녀석을 통해 로그로 바꿀 때 그거에 변화 없이 바로 정수 n이란 녀석을 꺼내기 위한 나의 밑은 당연히 동일한 밑 10이란 녀석을 사용하더라. 오케이? 그리고 그러한 녀석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자주 사용한다 라는 표현에서는 항상 약속의 의미 그 녀석을 제외해서 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10이라는 숫자를 지워서 쓰더라 까지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결국 저 위의 녀석을 표현해보면 결국 내가 사용했던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라는 10진법은 저 녀석을 a로 봤을 때 로그 a의 상황으로 표현했으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10의 n제곱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했다 이거지. 그죠? 근데 밑을 쓰진 않았지만 지금 다 10이 숨어 있고요. 10이라는 녀석의 밑을 써서 일단 눈으로 보면 결국 여기는 밑과 밑이 서로 같아져서 지워져 버리죠. 이 값이 뭐로 꺼내져? n이란 녀석으로 꺼내져. 의미 괜찮? 오케이.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녀석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나의 a에 대한 상용 로그이다 이거야. 근데 그 상용 로그를 표현했을 때 n이라는 녀석과 로그 10의 a에 집중을 한 거지. 그랬더니 어머나 n은 우리가 거듭제곱 위에 올려놓은 수잖아. 이거 뭐 무슨 정보야? 라고 봤을 때 n은 정수였다 이거야.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로그 10의 a는 누굴까? 라고 보니까 이런 거였다 이거죠. 로그 10의 a는 a라는 녀석이 뭘 가지고 있었어? 범위를 가지고 있었어. 1과 10이라는 녀석.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뭘 붙인 거야? 밑이 10인 로그를 붙인 거잖아. 그지? 밑이 10인 로그를 붙인 거라고요. 밑이 10인 로그를 붙인 거라고. 그러면
로그 10의 a라는 녀석 또한 범위가 생기는데 그 범위는 로그 10의 1과 로그 10의 10 사이라는 범위가 생기지. 가능해? 근데 그때 로그 10의 1은 얼마야? 라고 봤을 때 이 값은 0이었다 이거야. 가능하죠? 이 값은 얼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값은 1이었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0과 1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나의 범위의 값. 야! 0과 1 사이에 있는 나의 수는 뭐라고 불러?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소수였다 이거죠. 의미 괜찮나? 오케이. 그러면 결국 정수의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녀석을 정수 부분으로 로그 10의 a의 의미를 소수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근데 이 소수 부분은 언제나 항상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항상 이 앞에 양의 라는 말이 숨어있다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더라. 그죠? 왜? 소수 부분은 언제나 0과 1 사이라는 범위를 가지니까. 포인트 괜찮나?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나의 로그 밑이 10인 a예요. 이걸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부릅니다. 상용 로그라는 녀석은 언제나 그 녀석을 통해서 n이라는 녀석과 로그 10의 a라는 녀석을 표현해. 그지? 그랬을 때 n이라는 녀석은 정수, 그리고 로그 10의 a라는 녀석은 0과 1 사이라는 소수를 표현한다고요. 의미 괜찮수? 근데 항상 로그란 녀석을 표현해서 표현하는 게 기분 나빠서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 들어갑니다. 얘는 알파라는 녀석으로 표현을 가장 많이 한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로그 10의 a라는 녀석을 알파라고 표현해서 각각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하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자, 13만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13만에 대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런 녀석을 찾을 땐 우리가 편하게 가시면 돼. 나의 숫자를 a라고 보고 그 a에 따른 우리가 로그 10의 a를 찾아서 그 녀석의 정수분과 소수분을 찾으면 되지. 그지? 13만에 대한 로그 a의 정수분과 소수분 찾기야. 그러면 저 13만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1.3 곱하기 10의 5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해서 수를 바꿀 수 있죠?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그 녀석의 로그를 붙입니다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로그가 붙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의 의미에서는 로그 10의 1.3 더하기 로그 10의 5제곱이 되죠. 결국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나는 5 더하기 로그 10의 1.3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니? 오케이. 단순하게 하나만 또 가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52,30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 녀석의 a를 통해서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5.23 곱하기 10의 하나, 둘, 셋, 넷, 4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들으실 수 있겠지? 그죠? 오케이. 그리고 그러한 녀석의 로그에 대한 정수분과 소수분이기 때문에 로그에 밑을 붙여주고요. 10이란 녀석의 밑이 붙었을 때 4 더하기 로그 10의 5.2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 상황에서 나타난 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얼마니? 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언제나 나타난 나의 5라는 이 정수 부분이 정수값이 정수 부분이 되고요. 로그 10의 1.3 소수 부분이 되겠죠. 다시 정수 부분이고요. 소수 부분이 된다고요.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자, 근데 이러한 상황으로 매번 표현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빴다 이거야. 뭐가 기분이 나빠? 야, 로그 10의 1.3, 로그 10의 5.23 계산 못해? 현재는 못한다고요.
그러면 항상 로그로 표현해야 되잖아. 나의 상용 로그의 값을 일정한 실수로 바꾸고 싶은데 이러한 녀석들은 값의 대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하나하나 구하기 벅잡했지. 그래서 뭘 만든 거야? 이러한 녀석들을 결국 실수의 표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만든 게 상용 로그 표예요. 여러분들의 수원 교재에 항상 맨 뒤에는 부록으로 상용 로그 표가 들어갑니다. 그걸 여러분들 지금 한 장 한 장씩 지금 뽑아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용 로그 표는 보는 연습들만 하시면 되고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 표를 살짝 한번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여기 상용 로그 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수를 표현해요. 근데 위쪽의 수는 항상 동일해. 오케이?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서 어디까지 있냐면 9.9까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수들은 사실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라고 봤을 때 얘가 앞에 두 자리입니다. 결국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수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녀석과 그 녀석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끼어있는 녀석을 읽어주는 과정인데 이 위에 있는 녀석이 바로 소수점 두째 자리죠. 의미 괜찮아? 그러면 1.0,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이에 있는 녀석에 대한 표현은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로그 1.0, 0이라는 녀석의 값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근데 로그 1.00의 값은 얼마야? 당연히 0이죠. 로그 1의 값이니까. 그래서 로그 1의 값으로 첫 출발하는 나의 사용 로그표 왼쪽 봐봐요. 첫 시작의 값은 언제나 0부터 출발한다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나만 봐볼까? 1.32 한번 읽어볼까요? 1.32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럼 1.32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값은 얼마였냐면 0.1206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 보시라고요. 그죠? 어떻게 봐?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2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겹쳐진 부분에 숫자를 읽어주시면 된다고. 너무나 단순하잖아? 그죠? 그래서 로그 1.32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사이에 있는 값으로 0.1206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수? 오케이.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9.99 한번 봐봐요. 로그 9.99의 값을 찾아라. 얼마야? 0.996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오케이? Yes. 이 사이에 있는 수가 0.9996이었다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상용 로그표라는 건 소수 부분, 곧 나의 소수의 값이 로그로 표현되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 녀석을 실수로 바꾸기 위한 일정한 나의 표를 보여준 거야. 근데 이 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로그에 있는 진수 부분이 1.00부터 어디까지? 9.99까지. 곧 가지고 있는 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 부분을 다 실수로 바꾸기 위한 표다. 판단하시면 끝. 의미 괜찮을까? Yes. 그거 보는 연습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한두 번만 해보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보시고. 자, 그러한 녀석으로 우리가 가볍게 예시 한 3개만 들어서 포인트 하나만 더 정리하고 바로 옆에 있는 문제들로 첫 출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로그 1320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오른쪽에 상용 로그 표를 활용하세요 라는 일단 표현이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현으로 먼저 가봅니다. 밑이 없을 때 밑이 10이 숨어 있고요. 그러면 로그 10에 1.32 곱하기 10의 하나, 둘, 셋, 세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그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로그를 각각 분해해서 더하기로 찢었을 때 3 더하기 로그 10의 1.3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줄 수 있겠지? 의미 괜찮나?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항에 따라서 나의 정수 부분은 3입니다라는 표현과 소수 부분은 로그 1.3, 2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했는데 이러면 점수 안 들어간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 로그 1.3이라는 값도 구해내야 된다고. 자, 표현을 봅시다. 로그 1.3이 우리 아까 앞에서 예시를 들었었죠? 얼마였어? 0.120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잖아. 의미 괜찮아? 오케이. 뭐 구할 때? 소수 부분을 구할 때 상응 로그표를 활용한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가능합니까? 그러면 결국 이 소수분을 구했을 때 어떠한 능력이 생겼냐? 결국 저 녀석의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할 뿐더러 나의 로그 1320이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3.1206의 값을 갖습니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간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두 번째 한번 가볼까? 자, 두 번째는 좀 집중하셔야 돼. 이 녀석 때문에 사실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로그 10의 132분의 1. 요 녀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역수의 표현은 우리가 지수, 무슨 지수를 사용하죠? 뒤집었다. 마이너스 1. 가능해? 오케이. 로그 132분의 1이라는 녀석은 로그 10의 13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꺼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10의 132 곧 1.32 곱하기 10의 제곱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지. 오케이. 쭉 갑니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2 더하기 로그 10의 1.3 이고 로그 1.31을 0.1206 그대로 사용하면 마이너스 2.1206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죠. 의미 괜찮수? 단순 연산으로 쭉 계산이 됐을 때 그 녀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보면 내 녀석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0.1206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해서 답을 정수 부분에다가 쓰고 소수분을 쓰는 순간 오류가 발생했다. 틀려버렸다고요, 벌써. 자, 무슨 포인트냐면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얘야. 어디? 앞에서 던졌죠? 소수 부분은 항상 무슨 값? 양수. 오케이. 0보다 큰 값밖에 선택되지 않는다고요. 양의 소수 부분이라는 약속이 들어가니까 음수인 소수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녀석은 오류라고. 오케이. 자, 이렇게 역수의 과정을 통해서 지수를 마이너스 1을 만들고 그 전체 로그의 값을 마이너스 값, 곧 음수의 값으로 만들었을 때 그 상황에 나타나는 나의 소수 부분이 음수 영역이 되는 순간 이 녀석은 소수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게 이제 이 녀석의 두 번째 표현인데요. 자, 이 표현에만 집중 한번 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1206이죠. 음의 소수분을 양의 소수분으로 바꾸는 방법은 언제나 포인트. 정수분의 마이너스 1, 소수분의 플러스 1을 더하셔라. 다시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을 추가한다의 표현 체크하셔라. 중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음의 소수분을 가지고 있는 나의 로그의 값을 통해서 정수분과 소수분을 찾을 땐 언제나 양의 소수분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음의 소수분에 플러스 1을 붙이기 위한 정수분에 마이너스 1을 붙이기 사이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활용하셔라. 자, 그러면 이 사항을 통해서 이 녀석이 정리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정수분으로 1 마이너스 0.1206이 소수부분으로 표현된다고요. 의미 괜찮을까? 그렇게 되는 순간 결국 그 녀석에 따라서 나의 값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0.879 어허 들어와 4가 되겠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 상황에서 누가?
마이너스 3이 이제 누가 0.8794가 양수값이 됐기 때문에 내가 정수 부분입니다. 내가 소수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표현할 수 있었더라. 여기 최종 포인트 정리 하나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문제들로 좀 연습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22, 24, 25 세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2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22번 출발 한번 해봅니다. 4번에 보기 하나 바꿔야 돼. 0.5050이라고 써있는 걸 0.505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22번 로그 x가 마이너스 3.3978일 때 로그 x제곱 더하기 로그 루트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찾으시오라는 문제 던져졌습니다. 그죠? 자, 일단 연산 들어갑니다. 로그 x제곱은 2 로그 x고요. 로그 루트 x는 2분의 1 로그 x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는 단순 연산. 둘을 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였으니까 2분의 5 로그 x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값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기였네. 그럼 로그 x에다가 집어넣겠죠.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3.3978 연산이 더럽지만 이런 더러운 연산을 로그에서는 단순한 연산이라고 얘기하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2는 2, 2, 6, 12 29, 18, 28에 16, 29, 18 될 거고요. 5가 곱해집니다.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지고 5, 9, 45, 5, 8에 40, 44, 5, 9, 45, 49, 5, 6에 30, 34, 5, 1은 5, 8이 됩니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8.4945 됐죠? 그죠? 여기서 바로 이 정수분, 소수분 쓰면 심장 떨린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0.4945라고 얘기한다.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지?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써있는 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 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이에다가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라고 쓰셔야 된다. 오케이? 음의 소수분이 나타날 때 무조건 사이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집어넣으셔라. 마이너스 1 거는 정수로, 플러스 1은 소수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을 통해서 최종 정리는 마이너스 9 플러스 0.5055라고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하나만 더 약속해볼까? 이건 요즘에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꼭 주시는 분들 계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거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하나만 더 보면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의미 괜찮을까? 자, 이 앞에서도 봐볼까요? 3.-3.879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마이너스 3.8794라고 하면 뒤에 게 음의 소수 부분이지. 그래서 정수 부분에다가 갓을 하나 씌워요. 위에다가 발을 하나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수 부분, 얘는 양의 소수 부분이라는 표현으로 갓을 하나 씌우는 약속도 들어가긴 해요. 오케이? 근데 이거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건 혹시나 사용되는 일단 학교들을 위해서 살짝 한번 표현해 보고요. 우리의 표현에서는 필요했던 거 내가 정수 부분이요, 내가 소수 부분이요 라는 표현의 값으로 마이너스 9와 0.5055입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 체크하셔라. 22번 정리 한번 하시고 24번으로 갑니다. 빠르게 푸는 시간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같이 가볼게요. 로그 30 그리고 로그 3분의 100 그 녀석들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각각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 들리죠? 그럼 우리 이제 찾으러 갑니다. 첫 번째 로그 30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녀석은 로그 밑이 10입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상용 로그였고 3 곱하기 10의 1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1 더하기 로그 10의 3이었죠? 의미 괜찮소? 오케이. 일단 대기 로그 10의 3의 값을 우리한테 상용 로그표를 활용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수 부분을 보자면 정수 부분은 1이고요. 소수 부분을 보자면
로그 10의 3이죠. 로그 3이라고 쓸게요. 두 번째, 로그 3분의 100에 대한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찾으러 가야 돼. 당연히 밑이 10이 숨어 있을 거고 뺄셈이니까 로그 10의 100, 10의 제곱 빼기 로그 10의 3이었습니다. 2 빼기 로그 10의 3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로그 3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심장 떨린다고요. 그죠? 자, 소수 부분은 음수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소수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그죠? 소수 부분의 음수가 표현되는 순간 다시 앞으로 갑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혹시나 계산이 안 돼서 나의 눈에 로그 10의 3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그걸 소수분으로 쓸 수는 없으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붙여준다 이거죠? 의미 괜찮소? 그 상황에서 결국 마이너스 1은 정수 부분 쪽으로 플러스 1은 소수 부분 쪽으로 붙여서 소수 부분을 양의 소수 부분으로 바꾼다 표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정수 부분을 찾아보자면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1의 값이 정수 부분이요. 소수 부분의 값을 찾아보자면 1 마이너스 로그 10의 3입니다라는 양의 소수 부분 값. 그죠? 1 마이너스 로그 10의 3이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녀석들을 구했으니 자, 각각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던져지고 정수 부분끼리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A의 값은 둘을 더했을 때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다. 두 번째, 소수 부분끼리 더하세요. 아, 너는 로그 10의 3의 값을 구할 필요가 없었구나. 둘을 더하라고 얘기하는 정보에서는 로그 10의 3이 로그 10의 3과 사라지니까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그 값이 B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A에서 B를 빼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에서는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 됐네요.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25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있는 문제에다가는 큰 별표 하나 칩니다. 자, 요 정도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에 출제되면 당연히 상위권 문제, 상위 이제 문제가 들어가게 될 거고 쉬운 문제라고 지금 눈에 보이고 짧은 문제라고 보이지만 분명히 어려운 포인트가 들어있고요. 이러한 녀석이 혹시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면 일단 첫 시작에서 무조건 4점짜리로 출제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자, 왜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는지 일단 한번 가보면 이런 겁니다.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같이 건들죠. 이렇게 같이 건드는 문제는 두 가지의 표현이 들어가요. 첫 번째, A라는 녀석은 소수 부분이라는 약속이 들어가는 순간 범위가 생깁니다. 오케이? 첫 번째 표현이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로그 n이라는 녀석은 4 플러스 a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로그 n의 범위가 필요하면 a가 0과 1 사이죠. 거기에 4가 더해졌죠. 각각의 4를 더하면 로그 n은 4와 5, 4입니다라는 범위가 표현된다고. 누가 사용될지 몰라. 어떤 녀석이 사용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둘 다 건드려진 문제에서는 첫 번째 표현으로 소수 부분의 범위와 두 번째로 전체의 범위를 찾아내면서 출발하시는 게 일단 우리의 약속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원건아. 자, 야, 문제에서 소수 부분을 나한테 물어봐.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잘 봐. 분명히 구하는 방법은 소수 부분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어떤 게 쉽게 우리한테 풀리게 만들어주냐면 언제나 소수 부분이라는 값은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지라는 표현으로 가시는 게 가장 편하다고요. 오케이. 다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유가 뭐야? 라는 게 일단 바로 이런 더에서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활용입니다. 소수 부분이라는 녀석을 구할 때는 전체의 값에서 그 녀석의 정수 부분을 구하기 편하잖아. 왜? 범위가 있으니까 그 녀석을 통해서 범위를 통한 정수 찾지? 그게 정수 부분. 그 녀석을 빼버리면 되지라는 표현이 나타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이러한 녀석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러한 녀석을 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갑니다. 로그 루트 세제곱근 3이라는 녀석분의 1, 3의 세제곱근분의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건 3의 3분의 1 제곱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3이 된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을까? 3이 아니었나? sorry. 여기는 n이네. 이렇게. 그럼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로그 n의 값을 보니까 어머나 대박. 요건 더 이상 건들 수 있는 게 없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4 플러스 a라는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의 로그 n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두 번째. 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로그 세제곱근 n 분의 1이라는 녀석의 정수 부분을 찾으러 갈 거라고요. 자, 정수 부분을 찾으러 갈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범위를 표현해서 그 녀석이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찾으러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범위를 한번 찾아봅니다. 내가 찾았던 로그 세제곱근 n분의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4분의 4 플러스 a였죠. 그치? 그럼 이제 이 값을 우리가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a라는 녀석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였고 4 플러스 a의 범위가 4부터 5까지였다고. 대박!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만 곱한 거니까 범위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범위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잖아. 의미 괜찮아? 다시 내가 찾아놨던 4 플러스 a의 로그 n이라는 녀석에 대한 범위의 표현이 나의 가우스를 구할 때, 곧 정수 부분을 구할 때 그 4 플러스 a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진 녀석의 범위까지 연결시켜 준다고요.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사이에 있는 나의 정수 부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오른쪽에 있는 녀석에 대한 표현은 마이너스 1. 얼마였고요. 왼쪽에 있는 녀석도 봤더니 어머 대박 마이너스 1. 얼마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녀석에 대한 가우스라고 표현했을 때 이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지. 내 녀석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지. 의미 괜찮나요? 오케이. 의미 괜찮수? 빨리 다시 집중해봐. 마이너스 3분의 4랑 마이너스 3분의 5 사이에 있잖아. 그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아니죠. 얼마야? 다들 정신 차려봐. 야! 이거 봐봐요. 이거 지금 속임수 당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분의 5잖아. 그지?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그러면 얘보다 큰 값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이 있잖아. 음수값일 땐 항상 집중 한번 해야지. 마이너스 1보다 얘가 작고요. 누구보다 크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전체 위치가 그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1. 얼마잖아. 이 뒤에 있는 소수점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소수점 0. 얼마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의 정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 이 뒤에 있는 녀석이 무슨 부분이니까? 음의 소수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따지기 힘드니까 가우스를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3분의 4와 마이너스 3분의 5로 표현하는 게 아니지. 그 녀석의 왼쪽에 있는 정수 부분과 그 녀석의 오른쪽에 있는 정수 부분으로 표현하는 거지.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그 녀석의 가우스를 씌웠을 땐 큰 쪽의 위치가 아니라 작은 쪽의 위치의 정수 부분이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라고요. 다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큰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 그래서 연속적인 정수 부분 사이에 가우스를 표현해야 그 가우스의 정수 부분을 작은 쪽의 정수로 찾아낼 수 있더라. 표현 정리하시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두 번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각각 집어넣으면 돼. 따라서 마무리 들어갈게요. 로그 세제곱근 루트 n 세제곱근 n분의 1이라는 녀석이 소수 부분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수, 그 전체수가 1번이죠. 1번에서 나타났던 마이너스 3분의 1, 4 플러스 a에서 소수 부분 뺍니다. 정수 부분을요. 마이너스 1번 부분에서 나타났던 마이너스 2를 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2가 되고 곧 3분의 2 빼기 3분의 a입니다라는 정보로 답이 나타나더라. 포인트 정리하시라고.
첫 번째 출발입니다. 8. 정수 부분의 활용. 자, 이제 활용의 포인트들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왜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 정수와 소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었는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정수 부분의 활용이라고요. 자, 정수 부분이라는 게 어디에 정수 부분이냐면 당연히 나의 수를 상용 로그로 바꾸었을 때 정수 부분을 활용하는 파트입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 출발 한번 해볼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를 상용 로그를 붙였을 때 정수 부분과 관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의 수가 3이 있어요. 3이라는 녀석에 로그 n을 붙였네. 그러니까 밑이 10인 로그를 붙였네. 그러면 로그 3이죠. 그치? 로그 3이라는 값은 우리가 0.4771입니다라고 나중에 로그 2와 로그 3은 대표적인 상용 로그의 값들이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건 모르면 아직은 상용 로그 표를 보시면 돼요. 3.0과 0의 부분에 겹쳐진 부분의 값이 0.477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 여기에 있는 첫 번째 3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은 0.477이었죠. 자, 30입니다. 로그 30이라는 녀석은 로그 3 곱하기 10의 1제곱이라서 1 더하기 로그 3이 되니까 1.4771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세 번째 300입니다. 로그 300이고요. 느낌 온다고요. 3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면 이번엔 2 플러스 로그 3이 되죠. 그러면 2.4771이 된다고. 의미 괜찮아? 다시 3000이 됐습니다. 로그 3000이라는 녀석은 보자마자 우리가 로그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3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그러면 3 플러스 로그 3으로 그래서 3.4771로 표현할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야 될 시선이 딱 두 개인데 둘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딱 앞에 거라고요. 자, 무슨 얘기였냐면 앞자리의 수 3이란 녀석이 변하지 않았죠. 이건 우리가 뒤에서도 볼 건데 3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뭐가 안 변했어? 로그 3이라는 값이 변하지 않았지. 로그 3이라는 값이 변하지 않아서 뭐가 안 변해? 소수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의미 괜찮아? 오케이.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최고 자릿수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해보고 그것보다 여기에 포인트는 당연히 누구였냐면 어머나 근데 변하는 새끼가 있어. 야! 나 0이었는데 30이 되니까 1이 되고 300이 되니까 2가 되고 3000이 되니까 3이 되네? 그지? 얘네들은 뭐가 변한 거였냐면 사실은 3 곱하기 10의 1제곱, 3 곱하기 10의 2제곱, 3 곱하기 10의 3제곱이라고 얘기하는 10의 거듭제곱의 수가 하나씩 증가한 거죠. 가능해? 왜 저 수가 늘었니? 라고 보니까 당연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가 늘어서? 나의 수에 공이 하나 늘어서죠. 공이 하나 늘어서 이 녀석은 3000, 이 녀석은 333이었다고. 각각 늘어날 때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 보이죠? 맞아. 결국 얘네들의 포인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얘에서 얘로 갈 때, 얘에서 얘로 갈 때, 얘에서 얘로 갈 때 다시 앞의 수에서 보면 이 녀석들로 갈 때 얘네들은 뭐가 자릿수라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가 하나씩 증가하더라의 표현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자릿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10의 거듭제곱의 수가 늘어나서 그 앞에 있던 정수 부분, 곧 나의 n의 값이 플러스 1씩으로 늘어난다 이거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걔네들은 같이 움직인다는 거 알았으니까 서로의 관계성을 보아볼까? 라고 봐보니 어머나 야, 나 자릿수 몇 자리야? 한 자리야. 나는 두 자리. 나는 세 자리. 나는 네 자리자. 한 자리일 때 정수 부분은 0이야. 그러면 이렇게 관계에서는 플러스 1 관계가 있네. 다시 두 자리일 때 당연히 정수 부분은 1이겠죠. 하나씩 늘어나는 과정들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표현의 의미 보시라고요. 의미 괜찮수? 그래서 첫 번째 던져지는 표현은 뭐냐면 자, 포인트 정리합니다. n의 자릿수는 로그 n의 정수 부분 플러스 1이요.
다시 n의 자릿수를 구하라 혹은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고 얘기할 때 수를 주거나 혹은 상용 로그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면 언제나 서로의 관계성이 있더라. 표현 방법 첫 번째.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다음 것까지 보고 정리하세요. 두 번째 갑니다. 동일 표현입니다. 이번엔 이제 3300이 아니라 이제 0.3, 0.03, 0.003으로 가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들이 나타날 때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도 얘네들도 거듭 제곱이 표현되니까 로그의 값으로 한번 붙여볼게. 로그 0.3이라는 녀석은 로그 10분의 3이죠. 그죠? 나눗셈은 뺄셈이 되니까 분모가 10이 됐다고. 10의 1제곱이잖아. 그러면 그 녀석은 뭐야? 로그 3 빼기 로그 10이지. 가능? 그럼 이 녀석을 표현할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0.477 1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의 표현으로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로그 0.032예요. 로그 100분의 3, 10의 제곱분의 3이 되고 당연히 로그 3의 마이너스 로그 10의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4771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가능? 처음으로 나타나는 숫자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점은 이하는 변하지 않고 지수의 형태만 변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다고. 여기는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가도 될 것 같아요. 0.03, 003까지만 한번 표현합니다. 로그 10의 세제곱분의 3 로그 3 빼기 로그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로그 3 0.4771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걸 합치지 않는 이유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의미 괜찮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이제 의미를 보니까 야, 얘는 어떻게 표현할래? 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거야.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가로 자릿수를 대체한다고요.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에 그때 n의 값으로 봤을 때 얘는 1이죠. 가능?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지.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n번째 자리에서 나의 0이 아닌 값이 나타납니다의 의미에서 0.3, 0.03, 0.003의 n의 의미였다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봤더니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으로 표현되더라. 의미 괜찮나? 그러면 결국 얘네들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성을 봤을 때 여기에서는 결국 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겠죠? 의미 괜찮나요? 그래서 정리 한번 또 한번 해보면 결국 나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단순하게 정리 한번 해드린 거야. n의 소수점 이하 n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납니다의 n의 값은 언제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에 절대값을 붙인 곧 마이너스를 곱한 값과 동일하더라. 음수의 정수 부분이 나타나는 나의 역수 과정을 가지고 있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가지는 이러한 수들의 상용 로그는 언제나 이렇게 나의 n과 정수 부분이 같긴 한데 절대값 곧 마이너스를 곱한 값과 같더라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시면 된다.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자,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정리만 하나 더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다가 정리합니다. 어떤 정리냐면 이런 거예요.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라는 녀석만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가우스로 표현하시면 되고, 그 가우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의를 꺼내시면 되더라. 앞에서 봤던 표현이 이 안에서도 나타나니까 정수 부분만을 건들 때는 이렇게 개념을 활용하자. 두 번째 표현까지만 정리하시고 다음 옆에 있는 문제들 살짝 풀어봅니다. 26, 28, 29 세 문제 풀어보고요. 27번은 과제로 놔둬둘게요. 자, 봐봐. 출발할게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사실 3점짜리도 안 돼요. 2점으로 생각하시면 돼. 모의고사 형태로 보자면 12의 십자곱의 자릿수 물어보자. 그죠? 이거 계산 가능해 안 해? 안 해. 존나 큰 값이잖아. 이런 것들의 자릿수를 구하려면 이거 이제 우리가 십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상용 로그 활용하는 거야. 의미 괜찮아? 최대한 수를 낮춰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이 로그의 값을 활용하겠다의 의미를 주는 거 자릿수 구하기라고요. 자릿수는 뭐니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한 값과 같으니까.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12의 10제곱의 상용 로그로 간다고. 너를 A라는 수로 약속했을 때 우리의 A에 대한 상용 로그 밑이 10인 녀석은 10로그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10은 곱해져 있고 로그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우리 빠르게 갑니다. 2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라고 표현하는 거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연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로그 2에다가 0.3010 집어넣고 0.602가 되겠죠? 0.4771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을 더하면 1.0791이요? 오케이. 10 곱하기 1.0791 그러면 10.79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고, 어머나 세상에, 정수분 뒤에 양의 소수분 맞으니까 10을 가지고 그대로 1 더해주면 자릿수다 11자리. 가볍죠. 오케이? 상로그 연산만 할 줄 알면, 결국 로그 연산만 할 줄 알면 자릿수 구하기는 식은 죽 먹기다 표현해준다고요. 이 표현 방법으로 27번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우리 28번과 29번 어느 정도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 문제들로 한번 바로 들어가 봅니다. 28번 살짝 30초 한번 풀어봐요. 여기 지금 이제 답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문제의 답은요, 같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답은 5번이었어. 그죠? 편하게 일단 한번 봅시다. 아래 탄이라고 얘기해서 로그 2의 값과 로그 3의 값은 0.3010과 0.4771이 주어져 있고, 나 m자리 자연수입니다. 정수 그 m자리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빨리 이 녀석을 a로 약속했을 때 로그 a 값이 10, 로그 3이라는 거 보고 0.4771 집어넣으면 4.771. 그러면 그 녀석에 대한 자릿수는 나의 정수 부분에다가 플러스 1을 붙이면 된다. m의 값 5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파악하실 수 있죠. 그죠? 단순 연산입니다. 아래 거 소수점 아래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 나의 절대값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수분의 활용이라는 거 빨리 판단하셔서 로그 b 구하러 가겠죠? 그러면 30 로그 4분의 3이니까 3 빼기 2 로그 2라고. 30 곱하기 0.4771 빼기 음수네. 마이너스 2 로그 2니까 0.602. 기원아 빨리 빼봐. 이건 안 되나봐요. 30 곱하기 마이너스 0.604771091459012111249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가능? 그러면 결국 여기다가 10자리 떼고 여기다가 점 붙여가지고 1.249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는 존재하고 있겠지? 3이 곱해집니다. 9, 3, 27, 4, 3, 12, 14, 3, 2, 6, 7, 3, 1은 3, 마이너스 3.747 멈추면 안 돼요. 음의 소수분입니다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0.747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마이너스 4에 여기가 양의 소수분으로 바뀌니까 플러스로 바꿔보면 0.2 5,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의미 괜찮지요?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4라는 녀석으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시켜가지고 곧
절대값 마이너스 4라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n의 값은 4입니다 라고 찾아내면 답은 9라고요. 콜. 편합니다. 분명히 체크하시고 29번 가볼게요. 자연수 A에 대하여 A의 20제곱이 41자리 정수. 옹키. 뭐 줬다? 자릿수 줬다. 그죠? 그걸 통해서 뭘 구하라고 얘기했냐면 A의 6제곱분의 1, 2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하는 소수점 이하의 몇 번째 자리, n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 나타나기. 다시 정수부분 활용하는 거 지금 보였죠? 그죠? 위와 아래가 다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건드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그대로의 포인트에서 엉키 앞에 있는 녀석의 숫자에 로그를 붙인 거 너를 이제 우리는 소문자로 쓸게요. 이 수를 A라고 약속합시다. 대문자가 써 있으니까. 그러면 나의 상용 로그 A라는 녀석은 20 로그 A가 되겠죠. 그 녀석의 자릿수가 줬다는 건 그 정수 부분이 40이라고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잖아.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어머나? 얘 값을 준 게 아니고 얘 정수 부분만 줬네? 정수 부분만 줄 때는 어떻게 가자고요? 가우스로 가자고. 오케이? 소수 부분을 굳이 표현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소수 부분을 만들기보단 정수 부분만을 가지고 정보를 찾을 땐 그것만 있으면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쓰자고. 가능합니까? 다시 A의 20제곱이 41자리. 그러면 그 녀석의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이 40. 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40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정수 부분은 가우스와 같으니까 표현됐다. 그러면 이 표현은 그대로 어디까지 가라고 얘기했냐면 20 로그 A라는 나의 로그 A의 값, 곧 A의 상용 로그가 40보다 크거나 같고 41보다 작다의 표현까지, 곧 범위의 표현까지 넘어가시면서 정보를 정리한다고요. 다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만 건들 땐 무조건 범위를 찾아라. 포인트 끝.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로그 A라는 녀석의 범위도 찾을 수 있었다. 2와 2.0 5라는 녀석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로그 A라는 녀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A의 6제곱분의 1의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나타나는 정보인지를 물어보는 정보 나타났으니까 결국 여기를 구하려면 우리 이 녀석을 B라고 약속했을 때 로그 B 곧 로그 A의 6제곱분의 1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6 로그 A의 정수 부분 찾아야 되겠죠. 의미 괜찮을까? 그러면 결국 이 녀석에 대한 정보도 얘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범위가 나타나더라. 마이너스 6을 곱했습니다. 커지겠죠? 여기 마이너스 12.65 30 3이 되겠네. 작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요? 마이너스 6을 곱한 마이너스 12보다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갔다가 들어가니까 A는 10의 배수는 아니야. 그죠? 그 말은 즉슨 이 녀석의 등호는 없어 라고 제거해 준 것뿐이야. 오케이? 예스. 그럼 정리했더니 오 보여. 오케이. 너는 왼쪽 정수 마이너스 10이잖아. 오른쪽은 마이너스 12.3 나왔지만 분명히 보랬어. 그거보다 더 먼 자리에 마이너스 13이 있다는 거. 그죠? 그러면 그 녀석의 정수 부분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 녀석의 가우스 씌운 나의 값은 언제나 작은 쪽에 있는 정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 녀석의 정수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라. 의미 괜찮지?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3을 찾았으니까 쟤는 몇째 자리에 있니? 너의 마이너스 곧 13번째 자리에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더라. 포인트 정리하시라고요.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넥스트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 최고 자리 숫자 구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의 포인트를 던져드리면 얘는 앞에가 정수 부분 활용이었다면 소수 부분의 활용의 포인트가 던져지더라. 체크하시면서 출발하면 돼요. 지금부터 딱 3개의 포인트, 여기 최고 자리 숫자, 뒤에 가수 곧 소수 부분의 값이 같다 혹은 합이 1이다. 3개의 정보는 다 소수 부분을 활용하는 포인트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첫 출발입니다.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라는데 이 최고자리 숫자 뭔가 기분 나쁘면 뭐냐면 맨 앞 자리 숫자라고 얘기하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야? 2000이란 녀석이 있습니다. 너의 최고자리는 2다 이거야. 괜찮죠? 나의 수 중 맨 앞 대가리 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돼서 비로소 최고자리 숫자는 3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최고자리 수가 같고 얘만 다릅니다.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디로? 상용 로그로 표현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빨리빨리 보실 수도 있어야 되죠. 그죠? 10의 세제곱이다 라는 거 안 봐도 자릿수 몇 개야? 2000, 4개지. 그럼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몇? 3이라고요. 언제나 자릿수 빼기 1이 나의 정수 부분이다. 괜찮죠? 3 플러스 로그 2, 여기는 그러면 3 플러스 로그 2.1이 되겠네? 얘는 3 플러스 로그 2.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로그 2.9가 될 거야. 쟤는 3 플러스 로그 3이 되겠죠. 보여? 오케이. 나의 숫자의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누군지 봤더니 앞에는 아까 자릿수로 벌써 다 확인이 됐죠? 다 사용됐잖아. 누가 가지고 있어? 얘의 곧 나의 소수 부분의 진수 부분의 정수 부분이. 그죠? 다시 분명히 넘어서 간 거야. 이 녀석들은 지금 이 값을 계산하면 로그 2는 0.3010이었습니다. 로그 3은 0.4771이었어요. 아무리 구해봤자 로그에 10이 넘어가지 않는 숫자들의 표현은 언제나 다 소수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값들이 로그로 표현됐을 때 그 로그의 여기가 어디야? 진수죠. 그죠? 로그의 진수의 부분 중 맨 앞자리가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 봐봐. 진수만 쳐다봐서 딱 보면 맨 앞자리가 지금 최고자리 숫자들이잖아. 그지? 근데 그 의미에서 보면 얘는 뭐야? 정수 부분. 그래서 정수 부분이라고. 가능? 오케이. 포인트 정리. 자,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나 나의 상용 로그에 소수 부분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렇게 활용한다고요. 체크 한번 하시죠. 최고자리 숫자는 어떻게 구할 거야?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을 로그로 표현한 수로 구할 거야. 그 로그로 표현한 수에는 어떤 걸 활용해? 그 로그의 진수 부분을 활용해. 그 진수 부분에서 뭐로? 정수의 부분으로. 오케이? 예스. 자, 어떠한 의미인지는 이제 같이 한번 가보면서 의미들을 부여해 드릴 테니까 예시들로 하나씩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18의 20제곱의 자릿수 구하래. 오케이. 자릿수는 정수 플러스 1이라는 거 하니까 빨리 너의 상용 로그 구하러 가겠죠? 9 곱하기 2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입니다. 로그 2는 0.3010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그 3은 0.477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2를 곱하면 0.9542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고 이 녀석을 더하면 1.255이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겠네?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20을 곱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녀석의 값은 너에다가 2를 곱한 소수점 한 자리 바꾸고 10자리 비껴시면 되니까 4, 0, 1,
5, 2 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첫 번째 자릿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정수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에 플러스 1을 붙인 A의 값 26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지. 의미 괜찮나? 오케이. 근데 최고자리 숫자는 어떻게 구할 거야가 이제 궁극적인 표현인데, 최고자리 숫자는 따라갑시다. 우리 정보 정리한 걸로. 어디? 나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을 활용한댔죠? 그죠? 일단 가볼게. 자, 0.104라는 녀석을 로그 A로 표현할게요. A 사용돼 있으니까 큰 A로 사용할게요. 의미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을 때 나의 소수 부분을 상용 로그로 표현했을 때의 진수의 정수 부분, A의 정수 부분 찾아야 되지. 결국 뭐만 찾으면 돼? A의 가우스 값만 찾으면 된다 이거야. 가능해? 안에 들어있는 로그의 정수 부분만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 A란 녀석의 정수 부분이 N입니다라는 약속은 A가 N과 N 플러스 1입니다의 약속이죠. 그걸 로그로 표현되어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로그 A의 정보는 로그 N과 로그 N 플러스 1 4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N의 값에 들어가는 정보들 중 당연히 1부터 10까지잖아. 10보다 작은 값까지. 그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그 2, 로그 3, 로그 4, 로그 5, 로그 6, 로그 8, 로그 9까지는 구하게 만든다고요. 오케이? 얘네들을 알아야 N값을 구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나의 소수점을 가지고 A의 정수분을 찾을 수 있다의 표현인 거야. 다시 한번 봐봐. 로그2라는 값은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0.3010입니다. 로그3은 0.4771이에요. 이 두 개만 알면 나머지 거 다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로그7은 안 건드려. 로그4라는 녀석은 뭐냐면 2 곱하기 로그2죠. 여기다 2배니까 0.6020입니다. 로그5 잘 봐야 돼. 이거 잘 나와. 로그5 속임수인데 얘는 5라는 숫자를 2분의 10으로 봐달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5는 2분의 10으로 보면 위치 10이니까 얘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된다고요. 1에서 얘를 빼면 0.699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다고. 콜! 로그 6은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입니다. 얘네들의 합으로 표현돼서 0.7781이 되는 거 판단하시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로그 2가 돼요. 여기에 3배니까 0.9030이라고 얘기하는 거. 로그 9는 얘의 2배입니다. 0.9542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로그의 활용을 표현하는 지금 정보, 곧 나의 최고 자리를 구할 때는 이렇게 로그들에 대한 n의 값에 따라서 각각의 소수의 부분, 곧 소수 부분의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셔라 라는 정보가 들어간다고. 이걸 알면 뭐가 되냐면, 잘 봐. 로그 A의 값이 얼마였어? 0.104였지. 그죠? 그 0.104가 얘네들 어디 사이에 있는지만 찾으면 된다고요. 딱 치다 보니까 0.3010이라는 2보다 작죠? 로그 1은 0이니까 로그 1보다는 당연히 크잖아. 양의 소수 부분은. 그지? 그래서 결국 n의 값이 1이었고 여기가 2였다고. 0.104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3010보다는 작아 라고 얘기하는 정보를 통해서 n의 값 1을 찾는 거라고. 가능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겠어? 소수만 딱 쳐다보고 얘네들 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다. 그럼 2. 이 사이에 있다. 3. 이 사이에 있다. 4.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결국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최고 자리수는 방금 봤습니다. 다시 2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나의 최고 자리 숫자, 곧 B라는 녀석은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었다. 체크 하나 하시고 31번. 요거는 31번 하나 하고 32번 갑시다. 32번 하나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별표 또 작은 거 하나 또 치셔야 되겠네.
자릿수 물어보고 1의 자릿수 물어보고 최고 자릿수 물어봅니다. 그죠? 나올 수 있는 세 가지의 패턴 다 보여준 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얘는 상용 로그에 정수 부분 구해서 플러스 1 붙이면 된다. 포인트 끝이죠? 자, 얘 놔두고 최고 자릿수는 소수 부분을 로그 A로 표현했을 때 그 A의 가우스 값이 곧 최고 자릿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콜. 그러면 결국 1의 자릿수는 어떻게 합니까? 어흥. 이건 원래 알잖아. 뭘로? 규칙으로. 그죠? 기억나십니까? 나의 자연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뭐 이런 것들 뭐 한다.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 알고 있었지. 당연히 여기서 1의 자릿수를 먼저 얘기해서 이거 포인트부터 잡아보면 이런 거라고요. B라는 녀석을 구할 때는 2의 1제곱부터 규칙을 구하러 간다고. 2의 거듭제곱이 한 번일 때는 1의 자릿수가 2죠. 2의 제곱일 때는 3입니다. 세제곱일 때는 8이죠. 4제곱일 때는 6이죠. 다시 5제곱일 때는 32, 2가 된다고요. 가능해. 거기에 계속적으로 2가 곱해지면서 거듭되면서 나타나는 1의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이 던져지지 않는 한 1의 자리 물어볼 수가 없다고. 그 규칙은 뭐라고? 주기성이라고요. 아무리 구하더라도 우리는 1의 자리는 계속 4개씩 반복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주기가 4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주기가 4면 나의 50이라는 녀석을 4로 나누었을 때 4, 1은 4, 4, 2, 8 나머지 2가 되니까 곧 두 번째 녀석과 같다라고 얘기하잖니? 그게 누구야? 나야. 그래서 B의 값은 4. 이렇게. 의미 괜찮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와 C 구하러 가보면 되겠다. 포인트 잡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갑니다. A 먼저 가볼까? A는 너무 편하지? 저 녀석의 사용 로그를 붙이면 50 로그입니다. 50 곱하기 0.3010이라고요. 그러면 0 지우고 3점으로 바꿔서 15.05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지. 나온 정수 부분 15니까 그 녀석의 플러스 1. 곧 A의 값은 플러스 1 붙여서 16이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그리고 그 녀석의 그대로 활용한 소수 부분이라고. 뒤에 뭐야? 얘도 너무 식은 죽 먹기인데? 식은 나의 소수 부분을 여기서 꺼내보니까 소수 부분은 15.05 0.05죠. 어머나, 아무리 커도 로그 2보단 작잖아. 0보단 크잖아. 그래서 얘는 로그 1과 로그 2 사이라고. 그 상황에 얘를 로그 A로 표현하면 그 녀석의 A라는 녀석은 당연히 1. 얼마인 수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항상 그 녀석의 가우스 값, 곧 정수 부분 1이라는 녀석이 나의 최고 자리 수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로그 1과 로그 2 사이에서의 이 로그 값을 통해서 나의 C의 값은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의미 들어오겠지? 정리 한 번씩 하시고 체크하시면서 다음 10번과 11번 두 가지 포인트 개념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소수 부분이 같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바로 옆에다가 붙일게. 이렇게. 그죠? 10번과 11번의 개념이 같은 유형으로 소수 부분을 활용하는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끝나요. 자, 첫 번째 표현 봐봐. 소수 부분이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당연히 로그는 2 이상이 표현되겠죠. 그죠? 로그 A라는 녀석이 정수 부분은 N이고 소수 부분 알파로 표현할게. 이렇게 되어 있대. 그리고 로그 B가 로그 A와 소수 부분이 같답니다. 그러면 M이라는 정수 부분과 함께 베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가 같대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소수 부분은 굳이 베타로 표현하지 않고 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하나 부여하면서 출발할 수 있지. 가능?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용 로그에서는 M과 알파, N과 알파를 비교할 때 누가 더 기분이 나쁘냐면 당연히 알파가 소수 부분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 값은 범위를 가지고 있거든. 가능해. 근데 앞에는 뭐야? 정수고 정수잖아. 그래서 이 소수분이 같을 땐 그 알파, 기분 나쁜 녀석을 삭제하기 위한, 소거하기 위한 연산이 들어간다의 포인트 체크하시면 끝. 의미 괜찮죠? 위와 아래 알파가 같으니까 서로 뺍니다. 그러면 로그 A 빼기 로그 B가 N 마이너스 M이죠. 이건 뭐야? 정수잖아. 정수 빼기 정수도 정수죠. 콜! 포인트 끝. 정리 한번 합니다.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녀석은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차가 곧 정수다. 오케이? 그랬을 때 당연히 중요도는 누가 가지냐면 이 정수라는 녀석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된다고요. 의미 괜찮수? 오케이. 왜? 앞에 이 녀석으로 표현해볼까?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는 로그 B분의 A입니다. 그게 정수래요. 정수는 뭘 표현해야 돼? 범위 표현해서 찾아내면 되잖아.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잖아. 가우스의 정보라고요. 의미 괜찮죠? 두 번째 가봅니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라는 정보가 나타나요. 여기 있는 녀석도 로그 A라는 녀석을 표현해보면 N 플러스 알파 다시 로그 B라는 녀석을 표현하는데 이번엔 소수 부분이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베타를 표현하셔야죠. 근데 이때 추가적으로 정보가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랍니다. 의미 괜찮아? 여기까지 정보 정리하시면 당연히 얘는 뭐겠어? 더하겠죠. 맞아. 근데 그 전에 하나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된다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정보는 반드시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속임수, 곧 실수를 계속 유도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알파는 0일 수, 베타는 0일 수 없어요. 오케이? 어떻게? 알파는 0이 아니라는 말은 곧 로그 A의 값, 베타가 0이 아닐 만한 말은 로그 B의 값이 각각 다 정수값일 수 없다라는 표현을 체크하셔라. 첫 번째 중요 표현입니다. 오케이. 왜 그래? 당연하잖아. 소수 부분은 1의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이 새끼가 0이 된다라는 말은 이 새끼가 1이라는 말이거든. 알파가 0이면 베타가 1이어야 되는데 베타가 1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류. 다시 베타가 0이면 알파가 1이어야 되는데 1일 수 없다. 오류라고요. 오케이. 각각의 합이 1이라는 건 절대 그 녀석은 0일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뭐다? 정수일 수 없다까지 연결시켜 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 상황을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으면 두 번째 과정으로는 아주 당당하게 둘을 뭐 하면? 더하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의 값이 N 더하기 M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랬으니까 N 더하기 M 더하기 1이 되고 그 N 더하기 M 더하기 1이 곧 정수 더하기 정수 더하기 정수라서 정수다. 콜! 곧 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합이 곧 정수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되더라. 근데 각 로그는 절대 정수값이 될 수 없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체크하시고 결국 여기에서도 중요한 표현은 이 정수라는 녀석이라고요. 이 정수라는 녀석이라고요. 왠지 이 녀석도 가보면 이 표현에서도 마찬가지 로그 A 곱하기 B라는 더하기는 연산이 곱하기가 될 거고 그 상황이 정수입니다라는 말을 하니까 결국 이 정수를 통해서 범위를 찾으시면 그 범위를 통해서 결국 전체 로그 AB의 값에 들어있는 AB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유형 하나씩 건들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33, 35 그리고 36 37, 38 이렇게 두 개 가볼게요. 네 문제
쭉 해서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33번 가보시죠. 의미 한번 보시죠.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라는 정보와 함께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5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오! 문제 끝난겨. 잘 봐. 이건요, 주어진 정보의 첫 번째 정보고요. 이게 두 번째 정보라고 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민서 괜찮아? 자, 펜 잡고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입니다라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헤헤, 정수 부분 하나 던졌으니까 나의 가우스 값이 5지 표현하자고요. 그죠? 정수 부분의 정보는 곧 나의 그 정수 값이 5라고 줬으니까 가우스 값이 5야. 어머나! 가우스 값이 5라는 정보는 다시 로그 x가 5와 6 사이라는 범위 준다는 것까지 파악하시면서 출발하는 거라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두 번째, 소수 부분이 같다 보자마자 뭐 하자고? 차가 곧 정수다 라고 파악하자고요. 정수 중요하다 했다. 그러면 쟤네들의 차를 구해야 되니까 큰 거부터 작은 거를 뺍니다. 로그 x의 5제곱이 5로그 x가 될 거고요. 로그 x의 제곱이 2로그 x가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을 때 그 식기가 정수이다 라는 상황을 통해서 x값 찾기의 문제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을 뺐더니 그 값이 3로그 x죠. 3로그 x의 값이 정수인 거 다 찾으세요 라는 표현에 정수 찾아야 된다고. 정수를 찾을 때 뭐 필요하다고요? 범위 필요하다고요. 빨리빨리 생각하셔서 단계를 범위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로그 x의 범위 문제에서 줬잖아. 가지고 와. 포인트 끝. 의미 괜찮지? 첫 줄의 정보였던 정수 부분이 5라는 표현이 범위를 줬고 그 범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나의 정수여야 되는 녀석의 범위를 찾게 하더라. 흐름은 항상 똑같습니다. 체크하시고 3배 시키면 결국 이 녀석은 15와 18 사이입니다라는 정보가 나타나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15, 16, 17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지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x를 구하기 위한 로그 x는 3, 5, 15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네. x의 값은 위치 10이니까 여기 다시 동그라미 하트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 10의 x가 5라고 얘기하는 건 10의 5제곱, 로그 10의 x가 3분의 16이라고 얘기하는 건 10의 3분의 16제곱, 그래서 10의 3분의 17제곱까지 나타나서 지수들이 표현되니까 그들의 곱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 녀석들의 곱은 10의 각각의 지수들의 합이 됩니다. 얘네들을 더하면 3분의 33, 3분의 33은 11이니까 16제곱이 되겠죠.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결국 차라는 정보에서는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잘 연산해서 정수만 잘 찾으면 포인트 끝나더라. 정리 한번 쭉 합시다. 자, 35번에다가도 작은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이 문제는 활용의 문제였습니다. 문제 형태를 보면 가해 조건이 뭐라 얘기했냐면 로그 x의 소수의 부분이 로그 x의 세제곱의 소수 부분의 3배다 라고 표현한 거야. 그지? 오! 뭐야? 얘가 지금 3알파면 얘가 알파래잖아. 그죠? 그럼 뭐 하면 돼? 얘에다가 전체적으로 이 곱하기 3의 의미를 지운 뒤에 3배를 시킨 걸 여기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가능해요? 다시 문자에서 표현한 소수 부분의 3배입니다라는 표현의 해석은 알파와 3알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녀석의 관계 곱하기 3은 전체의 수의 곱하기 3을 표현해서 가해 조건을 해석하면 로그 x에서 3 곱하기 로그 x의 세제곱을 빼버리면 소수 부분이 같아지기 때문에 정수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또 쉬운 포인트로 바뀌어버렸죠. 3 앞으로 떨어져서 9 로그 x가 되니까 이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 8 로그 x가 됩니다. 이 값이 정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고요. 정수를 찾으려면 범위가 필요한데 아래를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쉽게 나한테 표현해 주다니. 로그 x의 정수의 부분이 인데 소수 부분은 0이 아니래죠. 결국 등호가 안 들어간다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로그 x라는 녀석의 가우스의 값이 2긴 한데 그 사항을 통해서 로그 x의 범위를 찾을 때 절대 2가 될 수는 없다 표현이라고. 오케이? 소수 부분이 0이 아니야 2가 될 수는 없어.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이 0일 수 없어. 각각 등호 없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의 표현이 표현되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한 지금 나의 범위를 표현해주는 녀석입니다. 이 체크로 마이너스 8배하세요의 정수값 찾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8로그 x는 마이너스 24와 마이너스 16 사이, 이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나의 값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0. 개수네? 이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좀 바보스럽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죠? 값이 많으니까 개수를 물어봤을 거고요. 사실은 이 사이의 개수니까 이 녀석들 사이에 정수의 개수를 세줘도 상관은 없었죠. 무튼 세 번이면 개수는 몇 개? 7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라.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넥스트 37번으로 갑니다.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다. 와우. 빨리 가자고. 바로 범위로 가셔도 돼요. 그래도 일단 개념의 상황에서는 가우스로, 그래서 2와 3 사이라는 범위로 나타난다는 거 빨리 판단하셔야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아래로 내려왔어. 그랬더니 얘가 뭐야?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이 1이래죠.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빨리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 야, 로그 x는 정수일 수 없잖아. 정수일 수 없다라는 말, 곧 소수 부분이 0이 아니라는 말, 앞에와 같은 표현으로 등호 빠라고요. 등호 빼라고요.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로그 x가 2와 3 사이다 라고 표현하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녀석들은 합이 곧 정수다. 정수가 중요하다. 표현 한번 보시면서 둘을 더합니다. 로그 x 더하기 2로그 x 곧 3로그 x가 정수가 되겠죠. 근데 그 로그 x란 녀석의 범위가 바로 저 위에 표현되어 있는 저 녀석이다 이거지? 가지고 오겠죠. 3배를 시킵니다. 그러면 6보다 크고 9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8, 7 두 개가 존재하더라. 의미 괜찮니? 엉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의 로그 x의 값은 3분의 7이거나 또는 3분의 8이니까 x의 값은 10의 3분의 7제곱 또는 10의 3분의 8제곱이니까 그 녀석들의 곱은 10의 3분의 15제곱, 5제곱이 되고요. 결국 k의 값이 됐습니다. 로그 10의 5제곱의 값을 구하라. 답은 5였죠. 빠르게 연산 가능하겠지?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라스트 팡 마지막 38번 가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에다가는 별표 3개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이 포인트는 여기 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건드려야 될 문제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원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야. 오케이? 같은 유형이 유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어딘지 한번 보자. 자, 로그 x의 정수의 부분이 4래요. 오케이.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바로 되겠죠? 가능합니까? 가우스 로그 x의 값이 4고, 그래서 4와 5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표현 하나 보시면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아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어머나 쌍 1이 아니야. 6분의 5죠. 그죠? 이렇게 특정한 나의 정보가 아닌 하나의 값 1이 아닌 6분의 5, 정수가 아닌 6분의 5를 지금 보여줬다라는 건 결국 이 문제는 반드시 소수 부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의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오케이? 아무리 내가 로그 전체로 활용하려 해도 활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소수를 직접 내가 찾아야지 라는 의미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소수 부분의 설정이라는 문제의 표현은 항상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요. 가장 어렵습니다. 사용 로그에서 가장 어렵다 하는 게 바로 정수와 소수 부분을 다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이라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로그 x의 소수 부분입니다. 로그 x의 세제곱근의 소수 부분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본 기준점을 내가 첫 번째로 잡을 때 로그 x로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의미 괜찮죠? 설정의 형태는 어떻게 잡는 거냐면 당연히 n이 정수입니다의 표현과 알파는 0과 1 사이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한다고요. 출발의 위치야. 설정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는 로그 루트 세제곱근 x를 표현해야 되죠. 저건 우리가 3분의 1 로그 x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3분의 n 플러스 알파가 돼요. 예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3분의 n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저 녀석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머나 대박. 야, 그러면 이제 이 정보에서는 정수 부분이 정수 부분만 건들 땐 4 그냥 이렇게 범위를 줬는데 얘는 소수 부분도 설정을 했잖아. n 값이 n이 아니라 이제 4라고 들어올 수 있지. 두 번째 활용입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같이 건드려질 땐 나의 설정 n의 값에 4를 집어넣을 수 있다. 다시 여기도 4가 들어오겠죠. 의미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로그 x라는 녀석의 범위였던 저 녀석 여기서 보일 거 아니야? 대박! 3분의 1 로그 x라는 녀석은 나의 범위에 따라서 넌 3분의 4와 3분의 5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해지죠. 범위 표현 가능하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거잖아. 이 녀석의 특정한 소수 부분을 찾을 땐 나의 정수가 어디서부터인지 1이었겠죠. 3분의 4는 1보다 크니까 3분의 5는 2보다 작잖아. 전체가 1과 2 사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 사이에 있는 3분의 1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1이었다고. 가능. 이 정수 부분을 통해서 뭐 찾아요? 소수 부분 찾는다고요. 소수 부분은 전체 값 3분의 4 플러스 알파에서 정수 부분 1을 뺀 게 되겠죠. 의미 괜찮니?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이에 나타나는 정보는 3분의 1 더하기 알파가 되고 이게 곧 나의 소수 부분입니다. 표현 끝. 결국엔 로그 x에 대한 소수 부분은 알파였고 3분의 1 로그 x에 대한 소수 부분은 내가 범위의 표현을 통해서 곧 소수 부분을 찾았다. 근데 그 녀석들의 합이 6분의 5입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정으로는 그 알파와 3분의 1 플러스 알파의 합이 6분의 5일 때 알파 값 찾기입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정리합니다. 3분의 3알파가 들어오면 1 플러스 4알파가 6분의 5가 되니까 1 플러스 4알파는 2분의 5가 되고요. 4알파는 2분의 3이 되죠. 알파의 값은 8분의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빠르게 연산 가능했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최종 포인트 라스트 3. 자,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을 찾으려네. 이 상황은 3로그 x의 소수 부분을 찾으라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로그 x라는 녀석이 4 플러스 알파였고 알파가 8분의 3이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직접 우리가 값을 찾을 수 있는 정보였다. 체크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지요? 그러면 이 상황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결국 내가 찾아야 될 3로그 x는 12 더하기 8분의 9였습니다. 1 넘어갔죠? 앞에다가 1 던져주고 뒤에 8분의 1을 가져가면 결국 3로그 x의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제외한 8분의 1이었다. 체크할 수 있더라. 의미 괜찮죠? 분명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개념편에선 이 정도면 거의 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과제에 꼭 집중해서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까지 적어도 로그까지는 완성이 돼 있어야 우리 함수 들어갑니다. 고생하셨고요. 개념편에서도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를 다 쭉 풀어오시고 그리고 목요일날 만나도록 할게요.